안녕하세요. 금융기계학습을 수강하고 있는 송민주입니다. S&P 500 지수의 20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자산 배분 분석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20개 주식을 대상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3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개 주식의 기초 통계를 통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수익률과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로 단위 위험당 평균 수익률 비율이 높고 변동성이 적은 3개의 주식을 각각 선정하고 프리선택을 하지 않은 샤프 비율 모델과 프리선택을 통해 상관관계가 0.6 이상인 주식을 제거한 모델, 이렇게 총 8개의 성과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셋째, 최소 분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통해 성과를 살펴보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개별 주식 선정의 근거와 선택된 주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5개의 섹터에서 각각 4개씩 총 20개의 주식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술, 헬스케어, 금융, 경기 소비재, 산업재입니다. 다양한 섹터의 투자 주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섹터에 걸쳐 투자하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각 섹터들의 대표 기업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기업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섹터당 4개씩 랜덤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1990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데이터가 온전히 존재하는 기업들만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선정한 20개의 주식에 대한 기초 통계량 분석 결과입니다. 각 주식의 장기적인 평균 가격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여기 보시는 GS, 즉 골드만삭스의 평균 주가가 137 정도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주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그래프를 고려했을 때 이 TMO의 변동성은 140 정도로 매우 변동성이 큰 반면에 이 화이자는 10.7 정도로 변동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박스 플롯은 주식 가격의 분포와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각 주식의 가격 변동 범위와 중앙값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 주식의 단위 위험당 평균 수익률 비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비율은 주식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나타냅니다. MSFT,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0.7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낮은 비율을 기록한 주식들도 있습니다. C, 즉 시티그룹은 0.308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각 주식의 리스크와 수익률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높은 리스크를 보이는 MSFT와 MRK가 대표적으로 여기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각 주식의 리스크와 수익률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MSFT나 MRK 같은 주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선호한 투자자에게는 UPS와 같은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위 위험당 평균 수익률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의 주식입니다. 이 비율이 높은 주식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아 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3개의 주식은 MSFT, CSCO, HD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표준 편차, 즉 변동성이 가장 작은 상위 3개의 주식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주식은 리스크가 적으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여기서는 MCD, UPS, MRK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최대 샤프 비율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선택된 주식들의 일별 수익률을 계산한 후 데이터셋을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눠서 생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풀이 선택이 없는 모델입니다. 학습된 모델의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다음과 같고요. 두 번째로는 풀이 선택이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0.6 이상인 주식을 제거하는 사전 선택 과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샤프 비율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자산수는 3개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풀이 선택 전후의 모델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저는 풀이 선택 후 제거된 3개의 주식들의 상관관계와 풀이 선택 전후의 주식 구성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 분석 관계를 보시면 제거된 주식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들은 대체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상관관계 기반으로 주식을 선택한 것이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제거된 주식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남아있는 주식들이 상관관계가 대체로 낮고 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풀이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가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상관관계의 임계값을 0점으로 낮추어 풀이 선택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임계값을 0.5로 낮춘 결과 주식 구성에 변화가 생겼고 이는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풀이 선택 모델이 더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추가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고려한 풀이 선택이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임계값은 0.6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8개의 테스트셋을 활용하여 성과를 비교한 결과와 주요 지표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총 8개의 누적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몇 개만 좀 살펴보자면 MSFT가 최고의 누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 풀이 선택을 한 최대 샤프 비율 모델이 높은 누적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보여줍니다. 또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MCD는 안정적인 누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지표들을 시각화를 해보았는데요. 각 주식 및 포트폴리오의 연간 수익률, 그리고 연간 변동성, 샤프 비율을 요약한 표입니다. 이 지표들은 투자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앞선 누적 수익률 그래프 분석에서 봤듯이 연간 수익률 측면으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변동성 측면에서는 MCD가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는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보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분산 효율 프론티어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프론티어란 동일한 리스크 수준에서 최대 수익률을 제공하거나 동일한 수익률 수준에서 최소 리스크를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입니다. 제 데이터의 결과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리스크와 수익률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란색이 가깝게 표시된 높은 샤프 비율을 보이는 포트폴리오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또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된 훈련 데이터와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테스트 데이터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가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모델들이 일관된 성과를 잘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도출된 30개의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각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다양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마다 자산의 비중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 MCD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위에서 보이는 이 스타벅스 SBUX는 높은 리스크 수준의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는 리스크 수준에 따른 자산 배분을 확인하고 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PTF9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선 분석에서 샤프 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우수하므로 이러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9번째 포트폴리오가 높은 샤프 비율과 상위의 평균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또 변동성 또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지 않기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 별표친 구성이 9번째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연간 샤프 비율은 0.89, 연간 평균 수익률은 17.39%, 그리고 연간 표준 편차, 즉 변동성은 19.50%를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저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